최근 계속 일어나는 축협의 만행도 모자라 이번에는 배드민턴 협회조차 난리입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인 안세영은 결국 금메달을 따내는데 성공했지만 경기 후 그녀의 폭탄 발언이 터지며 엄청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작 22살이라는 나이에 대표팀 은퇴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안세영은 가장 정상에 있을 때 쌓아둔 모든 속마음을 털어놨죠. 내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나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안일하게 대처한 대표팀에 실망하여 이 순간을 끝으로 계속 가기는 힘들 것 같다. 라는 작심 발언을 통해 배드민턴협회의 미흡한 대처를 놓고 저격한 것인데, 이는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씻을 수 없는 서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은 당시 무릎 힘줄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한 이후 아직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올림픽에 나섰지만 선수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배드민턴협회는 그 책임을 놔버린 것이었죠. 사실 그동안의 대표팀 내부에선 미묘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감지됐었습니다. 여자 단식의 안세영이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으로 떠올랐지만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복식 종목 선수들과의 형평성 논란 등 매끄럽지 못한 대표팀 운영의 내부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었습니다. 안세영은 금메달 직후 진행된 공동취재구역에서 자신의 오른쪽 무릎에 한마디를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살 뻔했다고 입을 연 뒤 부상은 생각보다 낫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처음 오진이 난 순간부터 계속 참아가며 경기를 해왔었다. 작년 말에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보니 많이 좋지 않았었지만 올림픽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참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트레이너 선생님이 옆을 지켜줘 금메달까지 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죠. 사실 안세영은 지난 아시안게임 부상 이후 한동안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1월 인도오픈에서는 허벅지 부상까지 겹쳐 8강에서 충격적인 기권을 하기도 했죠. 이후 전담 트레이너의 도움으로 재활에 집중하며 심리적 안정을 얻었고요. 이런 힘든 과정 때문인지 안세영은 날이선 발언을 터뜨린 것인데, 부상을 겪은 뒤 대표팀에서 너무나 잊기 힘든 많은 실망을 해왔다. 배드민턴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해나가고 싶지만 협회에선 어떻게 해줄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로는 함께하기 힘들 것 같다. 이야기를 계속 해봐야겠지만 실망감이 너무 큰 마음뿐이므로 나중에 자세히 또 설명하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은퇴함시까지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기자회견장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때문에 대표팀이 아니면 다음 올림픽은 어떻게 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뛴다는 건 야박한 것 같다. 단식과 복식은 엄연히 다른데 선수 자격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배드민턴협회는 모든 것을 다 막고 그러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 우리 배드민턴이 많은 발전을 계속해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메달이 한 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최종 답변으로 마무리를 했고 SNS를 통해서도 추가 발언을 이어갔죠. 안세영은 자신의 SNS에서 말하길 선수의 보호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고 싶었다. 본의 아니게 떠넘기는 협회나 감독님의 기사들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다. 권력보단 소통에 대해 언젠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라고 말하여 관리 미흡은 물론 대표팀 안의 알력 다툼까지 암시한 것이었죠. 이런 안세영의 발언이 큰 주목을 받자 배드민턴협회도 반박에 나서며 말하길 안세영은 지난 아시안게임의 부상 이후 적절한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며 본인의 자발적 의지로 국제대회에 복귀했던 것뿐이다. 대회 출전은 강요가 아닌 선수의 선택임을 분명히 한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12명의 선수 중 올해 2월부터 오직 안세영만을 위해 전담 트레이너를 붙여 부상의 관리와 회복을 돕고 있었다. 또한 파리에 도착해서 훈련하다가 발목을 다친 사건에 대해 말하길 안세영이 지명한 한의사를 섭외해 1,1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 소식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했다. 라며 안세영을 위해 충분한 지원을 했다고 강조했지만 안세영은 반박하길 무릎 부상 후 매우 짧은 휴식기를 가진 뒤 12월에 열린 투어 파이널에 무리한 출전을 협회가 요구했다. 또한 인도 오픈 8강전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기권했을 당시에도 조기 귀국해서 치료를 받겠다는 요청을 했으나 바로 묵살되었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한의사 파견 지원에 대해서도 협회와는 180도 다른 배경을 설명했는데 파리 현지에서 발목 부상을 당하자마자 대표팀에 바로 얘기했으나 또 묵살당했다. 협회는 전력이 노출될 수 있으니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만 압박했다. 그러다 친동생이 이걸 보고 정말 아니다 싶은 심정에 부모님과 선수팀에 알린 뒤에야 그제서 한의사를 파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후원사의 신발 대신 다른 신발을 신겠다. 컨디션 관리를 위해 비즈니스석에 타고 싶다. 선후배 문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안세영의 불만에 협회는 제 아무리 세계 1위 금메달리스트라도 특혜를 줄 수 없다고 고집했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했고 지원이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안세영의 눈높이가 다른 것 같고 그 기준이 손흥민과 김연아라면 당연히 협회의 지원에 대해 불만족하지 않겠냐고 반문하였죠. 이 같은 협회의 해명을 들은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자면 손흥민과 김연아를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안세영과 뭐가 다르다는 것이냐, 세계 랭킹 1위한테 급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따지고 보면 안세영도 김연아와 같은 급이지 않나?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온 선수에게 어떻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등 굉장한 분노와 성토가 이어져 배드민턴협회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갈등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바로 전담 코치 재계약에 관한 양측 간의 상반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안세영은 이번 올림픽에 앞서 낭만 있게 끝내고 오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는 영혼의 단짝이라 불리던 한수정 트레이너의 말씀이라면서 재계약 만료로 동행하지 못한 상황을 두고 깊은 아쉬움과 섭섭함을 토로한 적이 있죠. 하지만 협회는 전담 트레이너의 교체가 오히려 파격 지원이었다고 강조했는데 안세영에 앞서 여자 단식 간판으로 활약했던 성지현 코치 영입은 물론 인도네시아 출신의 외국인 코치를 영입해 추가 전담 트레이너로 붙여주었고 이는 오로지 안세영만을 위한 특별 대우였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아울러 안세영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해서 반대로 다른 선수들의 불만이 늘어났다며 대표팀에는 안세영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 단식과 복식 그리고 혼합 복식 등 안세영을 제외한 선수 및 코치들이 수십 명에 이르는 규모이다. 안세영도 잘하는 선수지만 대표팀에는 세계 선수권을 비롯해 이미 전형 오픈 등에서 우승했던 여러 복식 선수들도 존재한다.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왜 나는 전담 트레이너가 없냐는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안세영의 비전과 재능을 보고 협회 나름은 파격적인 대우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안세영이 제기한 특혜와 차별 문제는 오히려 그녀가 일으킨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며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로 현재 양측 간의 갈등은 더더욱 커지고만 있습니다. 사실 안세영의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못할 결정적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그녀는 조금 더 직설적인 폭로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터뜨렸죠. 항상 성적은 복식에서 냈으니까 치료와 훈련에서 복식 선수들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단식과 복식은 엄연히 다르고 다른 체제에서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감독님과 코치님이 나뉘어야 하고 훈련 방식도 각각 체계적으로 구분돼야 한다. 그러나 근력운동 프로그램은 항상 똑같았고 훈련 방식도 몇 년째 똑같을 뿐이다. 라며 협회가 지원했다던 전담 코치들은 자신의 훈련 방식과는 맞지 않다고 항변했죠. 이에 배드민턴협회의 공식 SNS엔 안세영의 금메달 사진만 쏙 빼고 올라오는 등 양측 간의 깊어진 감정의 골은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 체육회는 안세영의 작심 발언이 전방위적인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조사위 면담으로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선언했죠. 특히 지난 2017년 호주 세계선수권 당시 협회 임원 5명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호주에 왔다가 8강전 이후 조기 귀국한 사례가 대두됐습니다. 우승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수들을 두고 떠난 것인데 선수들은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음에도 임원 누구 하나 현장에 없던 것입니다. 또 지난 2018년 중국 대회 당시에도 임원들은 전원 비즈니스석을 이용했지만 선수들은 이코노미에 탑승한 게 알려져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사실 배드민턴협회의 황당한 사건은 2014년에 이용대 사건이 제일 유명했는데 해외 대회에 출전한 이용대의 소재지를 태릉선수촌이라고 보고하는 바람에 결국 국내에서 진행된 도핑 테스트에 참석조차 할 수 없어 이용대는 2년 자격 정지라는 황당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완벽에 가까운 안세영의 복수였습니다. 현재 안세영의 이번 폭로는 2022년 아시안게임에서의 부당함을 소리 없이 꾹 참고 2년 만에 금메달로 주목을 받아낸 뒤 제3회 CCTV에 담긴 가혹행위와 같이 공개한 것은 협회가 도망치지 못하게 완벽히 밀어넣은 가히 예술적인 복수였다고 기자들은 입을 모았죠. 이에 장미란과 이용대 역시 이번 조사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는데 안세영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모쪼록 이번 사태가 변화의 시작이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